자, 오늘 함수의 증가함수와 극대고소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좀 할 건데, 그 오늘 배우는 부분이 이 미적분 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내용도 가장 많고, 숙지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쫑긋 세우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제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어, 이제.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린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도함수를 구해,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해, 이제. 자, 구했다. 그러면은, 그 방금 구한 그 x의 값이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 이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부호 변화를 좀 체크를 해줘야 돼. 자, 우리 요거 있죠? 부호가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였지, 이거? 뭐였어, 이거? 극태.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은 극소였어, 극소. 이거는 뭘 보고 따지는 거냐면은, 이 앞에 있는 놈의 부호를 보고 따진다라고 했죠? 앞에 있는 놈의 부호를 보고.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저번 시간에 증감표라는 걸 했었는데 그 증감표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부호가 막 어떻게 되는지 작성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해보라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감표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체크했다면 극 값을 구해.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를 구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X축이나 Y축하고 교점이 있다면 교점의 좌표까지 구해주는 것도 해줄 겁니다. 교점의 좌표까지 이제. 자,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우리 보통 교점의 좌표 구할 때 요거 있죠. Y축하고의 교점 있죠. Y축은 뭐에다가 뭘 넣어야 돼? Y축은? X에 0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X에다가 0 넣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근데 반대로 그 X축하고의 교점을 구하려면은, 요 X축하고 교점 구하려면은, 이건 Y에다가 0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Y에다가. 근데 보통 X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그냥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 극대, 극소,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좌표축과의 교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구해주는 게 기본이야, 기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참수와 4참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할 거야, 이제. 3참수, 4참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자, 자, 3참수의 그래프와 이제 3참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극값을 가질 조건을 볼 건데, 자, 지금 여기 3참수니까 이제 ax 세제곱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지금 이제 가정하는 거야, 양수일 때. 양수일 때인데, 자, 우리가 3참수의 개형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3참수 개형.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뒤에 나오는 4참수 몇 가지 있을까? 4참수는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쉽게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3참수니까 세 가지, 4참수니까 네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2참수는 몇 개 있을까, 그러면? 2참수는 한 가지야. 알겠지? 이제 우연히 숫자가 그렇게 맞은 거야. 3차니까 세 가지, 4차니까 네 가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숫자가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관 지어서 기억을 하세요, 이제. 2참수는 한 가지야, 한 가지. 1참수도 한 가지야. 그냥 그렇게 쉽게 연관 지어서 기억하라라는 거고. 자, 근데 개형이 그럼 세 가지인데 그 개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기준. 무조건 다 요거야. 우리 3차 미분하면 몇 차야? 2차야. 그래서 미분을 한 그 도함수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여부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2차 방정식이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느냐, 한 실근, 중근을 가지느냐, 아니면 실근을 갖지 않는 허근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세 가지 케이스로. 자, 그래서 이 최고차항 양수입니다. 양수. 미분을 해도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알파 베타에서 만나죠, 이때는. 근데 우리 그 도함수의 부호 있죠. 도함수의 부호가 결국에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와 연관된 거니까 지금 부호가 알파 베타 기준으로 풀마풀이잖아요, 이제. 그럼 원래 함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형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 이게 이제 3차 함수 첫 번째 1번 개형이야.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게 중근을 가질 때.
그럼 x축하고 지금 이렇게 접하죠. 이때는 부호가 이제 계속 플러스가 유지가 되는데 그 x가 알파일 때는 이 f'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죠. 그러니까 사실 도함수가 뭘 구하는 함수라고 했지?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데 이 알파인 순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0.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계형으로 생각해주면 돼. 다시 증가하는 계형. 마지막 요 세 번째는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게 실근이 없어. 허근만 가질 때야. 그 도함수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요때는 그 방금 전이랑 다르게 이 도함수가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지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면은 원래 함수도 플러스면 증가죠. 원래 함수도 증가로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 근데 지금 그림이 약간 얘랑 그림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거든. 뭐냐면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그러니까 이제 평평한 순간이 있어. 평평한 순간이. 근데 얘는 평평한 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근데 다시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기형으로 생각해 주면 돼. 급격하게. 그나마 완만한 지점이 한 뭐 요 정도쯤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요 정도쯤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는 얘도 약간 좀 이렇게 접선이 이게 세로로 그어지는 가로로 그어지는 접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도함수의 그 부호 변화를 보고 원래 함수를 그려낼 수가 있어. 원래 함수를 이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 지금 이제 내가 앞에서부터 3참수 1번 계형, 2번 계형, 3번 계형이라고 얘기해 볼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1번 계형이야. 1번 계형.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 이제. 자, 여기 1번 계형 보시면 지금 이 1번 계형은 3참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한 개씩 가집니다. 2번, 3번 계형은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게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이제 극대값, 극소값이 없어 이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3참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냐? 이렇게 나와. 극값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느냐? 몇 번 계형이라고 그러면? 1번 계형이야, 1번 계형. 그럼 1번 계형에 해당되는 식이 뭐냐? 조건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이거야, 이거.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야. 미분에서 0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이거 뭐랑 연관 짓는 거야? 3차 미분하면 2차라고 했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그렇게 연관 지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문제 풀 때 3차 함수가 극컷을 가진대 라고 나오면 미분한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라고 써줘야 된다고. 반대로 얘네 둘 있죠. 만약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미분한 2차 방정식이 중근과 허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하라고 써줘야 된다고. 그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자, 하나 더 이제. 지금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거든요. 우리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음수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제 아니면은 해가지고 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음수일 때. 음수일 때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수일 때. 자, 일단 여기 옆에다 그냥 여기다 합시다. 그냥 봐봐. 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해볼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함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도함수가 그럼 이제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느냐? 원래 함수는 자, 이게 마플 마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온 거네. 원래 함수가. 나는 여기 좀 좁은데 이거 같이 좀 보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그릴게. 여러분들은 거기 여백에다가 좀 이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리는 거는 최고차항계수 A가 음수일 때야. 음수일 때. 자,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그 다음 두 번째. 요건데, 접하는 거죠.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y는 f'x야. y는 f'x.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잖아? 마이너스가. 그러면은, 감소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계형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이게 y는 fx야. y는 f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그 두 허근을 가지는 거니까 x축이랑 안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도함수가 되겠고 밑에다가는 원래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시게 되면 원래 함수를 이게 감소하는 거니까요. 감소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돼. 지금 얘는 이제 좀 완만한 평평한 순간이 있고 얘는 평평한 순간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평평한 순간이 얘는 없습니다. 평평한 순간이 쟤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 다시 이 위에로 한번 돌아와 보게 되면은 위에로 지금 이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했어요. 이제 부호에 따라서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가 결정되는데 이게 이런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이 베타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를 가지겠죠. 근데 x가 베타보다 크면은 이제 요거 극소이지 극소.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봐봐. x가 베타에서 점점 커지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점점 커지지? 그게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는 요랬다가 요렇게 뭔가 점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네?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접선의 기울기인 건데 결국에는 이게 도함수의 함수값이 클수록 여기서는 더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급격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요 순간 있지. 이 순간일 때는 그나마 도함수의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란 말이야. 요때는. 요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클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큰 거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작을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작은 것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작은 것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항상 플러스니까 증가하긴 하겠지만은 요 순간일 때가 최소인 거잖아.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그나마 최소가 되는 순간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이 얘기 자체가 몇 번 기형이라고? 1번 기형이야. 1번 기형. 1번 기형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2차 방정식 f'x는 0이 자, 미분에서 0 되는 게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집니다. 서로 다른 도실근.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지는 거고 이걸 판별식이랑 연관을 지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2번, 3번 기형이었어요. 이때는 극대값, 극소값 모두 없고요. 미분을 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집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케이스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때는 미분을 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자 중근 또는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 이하라고 해줘야 되겠지? 판별식이 0 이하라고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극값을 가지는 거는 이제 1번 기형이었죠. 1번 기형. 극값을 갖지 않은 거는 위에 2번, 3번 기형이었습니다. 2번, 3번 기형.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는데, 하나 생각해보면 요거야, 이제. 결국에, 미분을 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의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결국에 이거야. 미분한 2차 방정식이 여기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 서로 다른 도시근이면, 이 알파 베타에서는 원래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몇 개 있느냐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몇 개 있느냐. 얘는 한 개 있는 것이고 얘는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도. 그럼 이제 4차 함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4차 함수. 4차 함수는 네 가지 기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걸로 따져. 미분에서 0 되는 거. 근데 4차 미분하면 몇 차야? 3차야.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가 x축하고 교점이 몇 개이냐? 라는 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몇 개이냐?
근데 방금 3참수 개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1, 2, 3번 개형이야 이제. 그러면 그 x축하고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교점이 한 개죠. 이렇게 있으면은 교점이 두 개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교점이 지금 세 개가 되는 거죠.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으면은 이거는 중근이기 때문에 요 순간도 있을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야. 이거 왜 다른 거는 또 안 끝나요? 사실 여기서 이거는 교점 하나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케이스야. 사실 요거랑. 얘는 요거랑 똑같은 케이스여서 굳이 여기서 더 세분화하지는 않고요. 개형을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그 개형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4차함수 개형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위에 도함수가 x축과 세 교점에서 만나면 이제 여기 마플이고요. 부호가. 이걸 토대로 원래 함수 그려내면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게 대표적인 4참수 개형이야. W자처럼 생겼죠. W자. 저게 1번 개형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게 한실근과 중근을 가질 때야, 이제. 자, 그래서 이 도함수가, 3참수가 x축하고 이렇게 접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한실근과 중근이 있습니다. 부호는 마플이기 때문에요. 감소했다, 증가했다,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제 감소했다, 그 다음에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이 베타라는 지점에서는 평평한 겁니다.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는.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요거 봐봐. 지금 요거는, 요 그림은 요 3참수가 극소가 x축이랑 접하는 상황이야. 요때는 3참수의 극대가 x축이랑 접하는 순간이야. 이거 좀 차이가 있죠? 부호 변화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감소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기형이어서 감소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기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요 베타라는 지점에서는 이제 평평한 좀 쉬었다 내려가는 지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밑에도 보시면 자,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3중근이야, 3중근. 이제 근이 3개가 중복된 건데, 지금 요 3차 함수의 요 2번 개형 있죠? 요 중근을 가지는 요거 개형 있지? 요 개형. 요 개형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마플이다. 그러면은, 그냥 원래 함수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형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요건 약간 2차 함수처럼 생겼지? 2차 함수처럼. 좀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그 2차 함수가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치면은 요 4차 함수는 약간 조금 뭉툭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요런 느낌. 좀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조금 뭉툭하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뭉툭하게. 근데 뭐 저렇게까지 막 신경 안 쓰고 그냥 2차 함수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미분한 3차 함수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실근 하나만 가질 때 원래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 있지? 3차니까 몇 개야? 3개야. 근데 실근이 하나다라는 거는 나머지는 싹 다 허근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한 지점에서 실근을 가질 때 이제 부호가 마플풀인데 감소했다, 증가했다, 증가하는 개형이죠. 감소했다, 증가했다, 증가하는 이런 개형으로 볼 수 있는데 요 순간에서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그 근방에서는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그나마 최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다라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그나마 여기다. 그 다음 요거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때는 이거랑 비슷한 건데 감소했다 증가합니다. 근데 요 지점에서 그나마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니까 그나마 좀 이제 완만한 지점이 되겠고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개형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네 가지 개형으로.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 자, 결국 이거지. 얘도 결국에는 그 도함수가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이냐. 만약에 3개면 이제 원래 함수가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 3개인 것으로 볼 수 있고 3개인 것으로. 자, 만약에 2개다.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 2개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도 연관 지을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린 또 그
최고창 계수가 음수일 때도 그릴 건데 나는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 최고창 계수 음수일 때를 자, 내가 얘는 여기다 그릴게. 얘는 이제 여기다 그리고 요 두 개는 하나는 여기다 그릴게. 하나는 여기다가 있는데 음수일 때 여기다 그리고 그다음 얘는 이제 오른쪽에다 그릴게.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최고창 음수일 때 그립니다. 근데 최고창이 음수인 거는 위아래가 그냥 뒤집어진 거란 말이야. 뒤집어진 거. 얘를 뒤집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아마 잠깐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좀 잡아주게 되면은 내려주고 베타에서 내려주고 감마 이렇게 내려주고 이제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원래 4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제 부호 변화가 이제 여기 풀마이니까 원래 함수가 자,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다음에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기형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지. 약간 M자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M자 모양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fx의 그래프가 될 거야. 안 쓰고 뭐 하니? 좀 차리고. 자, 저 개형은 그래프가 저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야, 최고창 음수일 때는 그냥 뒤집어서 그냥 그린 거야. 뒤집어서 그냥 위아래를 뒤집어서 그린 건데 한번 좀 그림에 익숙해지라고 내가 지금 그려주는 거야. 그림 익숙해지라고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자, 얘도 이제 태거창에서 음수일 때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은 얘도 뒤집어줄게. 이제 뒤집어주면은 요렇게 돼서 자, 여기서 알파 베타가 되는데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함수가 이제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하는 거니까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거 좀 잘 그린 것 같아, 그림을. 얘는 y는 f'x고 얘는 이제 y는 fx입니다. fx. y는 fx라고 그림을 그려주면 돼. fx. 라고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도 해볼게 이제 최고창 계수가 음수일 때 요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베타고요. 여기가 알파인데 자, 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원래 함수를 좀 그려주게 되면은 자, 증가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이게 y는 fx야. y는 fx. 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거야. 밑에도 똑같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다 그리셨습니까? 여기까지. 뒤집어진 모양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좀 숙지해 놓으세요. 요것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삼중근 자, 삼중근 같은 경우에는 자, 얘 옆에다가 왼쪽에다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최고창이 음수일 때 이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자,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 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만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이걸 토대로 원래 함수를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y는 fx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순간에서 이제 가장 잠깐만 요게 아니라 다시 요거만 긋고 자, 이게 원래 함수가 이제 증가했다가 이제 다시 감소하는 이런 기형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 거 요것도 한번 그림 그려볼게. 요것도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위아래 뒤집으면요.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y는 f'x 해서 풀마마
여기 이제 알파가 되는 지점이고 이걸 토대로 원래 함수를 그려내보자. 원래 함수를 이제 자 원래 함수 y는 fx가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극대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완만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됐고요. 이렇게 근데 잠깐만 요거 다시 요거 완만하면 안 되죠. 평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평평해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맞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도 이제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요 지점들에서 한번 따져보자. 요 지점들에서 따져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함수가 이제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서 이제 감소하는 개형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감소하는 개형으로 그림 그려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완만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증가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로 자 뒤집어진 모양도 일단 잘 이렇게 눈에 익어 두세요. 눈에 잘 익어 두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진 모양도 어떻게 그려졌는지. 자, 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 그래프를 다 그려낼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개형 나누는 기준이 있었죠. 3차 미분한 f'x가 0이 되도록 하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여부랑 연관짓고. 자, 이거 지우도 되겠죠, 이제?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극값이랑 한번 연관 지어볼 거야. 극값이랑. 지금 이제 원래 그림을 보시면 얘들아 그 1번 기형 있죠? 1번 기형은 4차 함수가 극소가 2개, 극대가 하나야 이제. 근데 나머지 2번, 3번, 4번 보면은 2번은 극소가 하나밖에 없고요.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이거는 극대 극소가 아닙니다. 극소가 하나밖에 없고 3번 기형도 극소 하나고 4번 기형도 극소가 하나야.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극소값이 하나야. 근데 유일하게 1번 기형만 극소가 2개이고 극대가 또 하나 있어 이제.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 라고 나오면 1번 기형 의미하는 거겠지? 그럼 1번 기형에 해당되는 조건식이 뭐야? 조건. 요거예요, 요거.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밑에 좀 더 내용 정리하면은 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는요. 무조건 그 4차 함수가 몇 번 기형이든 간에요. 극소값은 최소 하나는 있는데 극대값을 가진다. 1번 기형이죠. 1번 기형. 1번 기형일 때는 극대값이 하나, 극소값이 2개여서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겠고요. 쟤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 이때는 나머지 2번, 3번, 4번 기형에 해당되는 의미죠. 2번, 3번, 4번 기형인데요. 이때는 유일하게 극소값 한 개만을 가집니다. 이때는 그 3차 방정식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얘들아 2번 봐봐. 2번은 한실근과 중근이 있지. 3번은 삼중근이 있지. 삼중근. 4번은 허근이 있거든. 허근. 2번, 3번, 4번을 아우르는 설명이 미분한 3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 조건이야 이게. 이 조건으로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얘들아 최고차항이 음수이면은 반대로 뒤집어 놓는 거니까 생각해봐. 원래 함수의 극소가 어떻게 되겠어? 뒤집으면은 이거 뒤집으면은 극대가 될 거야. 극대. 극대 극소가 바뀔 거야. 극대 극소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항상 극대값을 가질 거고요. 극대값을. 만약에 주어진 4차 함수가 극소를 가진다라는 거는 1번 케이스죠. 1번 경일 때는 극대값 2개, 극소값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이건 미분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거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거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2, 3, 4번 계형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2, 3, 4번. 2, 3, 4번 계형에 해당되는 건데 이때는 극대값 한 개만을 가지며 위에처럼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중근 또는 허근.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 숙지하시고 이제 여기 필수의 7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7번을 이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우선은 미분을 일단은 함으로써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 미분을 합시다, 이제. 예, 미분해 보시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돼가지고요. 이걸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볼 수가 있거든. 바로 인수분해 해볼게. 3의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3의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봐봐, 이제. 자, 도함수가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인 거잖아. 그러면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한번 좀 그려내보면, 원래 함수를 이제. 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풀의 부호 변화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계형으로 그래프는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런 계형으로. 이런 계형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구해야 돼. 극대값, 극소값, 값을 또 구해줘야 돼, 이제.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에다가 3을 넣어볼게, 이제 3을. 3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3, 마이너스 26을 지나야 되고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마일 컴마 아마 6이 나오게 되거든. 마일 컴마 6.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그 x축, y축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x축, y축을. 그러면 자, y축, x는 0은 여기 있어야 돼. y축 여기 있어야 돼.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잘 생각해야 돼. 자, 우리 항상 그 좌표축과의 교점 체크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y절편 몇이야? y절편. x에 0 들어가면 y가 몇이야? 1이야, 1.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가 0,1이란 얘기야, 여기가. 여기가 0,1이야. 그럼 x축은 y가 0이니까 x축은 좀 더 밑에 그리는 게 맞는 거야, 밑에 그리는 게. 근데 여기가 3, 마이너스 26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을 한 적당히 요 정도쯤으로 잡는 거죠, 요 정도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게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6이고요. 여기 y절편이 1이고요. 여기가 이제 3, 마이너스 26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y축과 만나는 위치도 좀 신경 써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y축과 만나는 위치도 신경 써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나는 지금 함수를 먼저 그렸잖아. 이제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고 찍어도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일, 6이니까 대충 마일, 6 찍고 마일, 6이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6이니까 한 좀 밑에 내려가가지고 여기 뭐 여기 정도 찍고 이제 미리 그 극대 극소 점을 미리 찍어가지고 극대 극소면은 봐봐 그림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 y절편이 1이니까 여기 1 정도 지나다 쳐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돼 이제.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좀 편할 수도 있어. 미리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점 찍어서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2번이야, 2번. 자, 2번 얘도 한번 미분해보자, 이제. 자,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 3, 12x제곱 마이너스 8x. 요렇게 한번 써주도록 할 건데, 요렇게 이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x 해주고요. 인수분해 받아볼게. x-1, x-2 이렇게 해줄 거거든 이제 이렇게 해줄 건데 자 봐봐 우리가 이 미분한 도함수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해서 했단 말이야. 부호 변화를 이제 이 함수를 그럼 그려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다 돼 있죠. 이거 어떻게 그려지지 이거? 그래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증감표. 오케이. 자, 이거를 따지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증감표가 기본이긴 해. 증감표가 이제. 근데 증감표가 좀 작성하기 좀 번거롭고 귀찮고 하면은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하는 게 베스트야. 그려서 하는 게 이제. 증감표 해도 돼, 이제. 자, 그럼 증감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감표. 이제 귀찮아서 나 그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증감표를 토대로 함수를 요 위에다 그릴게요, 여기다. 자, 증감표를 토대로 해볼게요, 이제. f'x, fx인데 0, 1, 2를 베이스로 해서 점점점 0, 점점점 1, 점점점 2, 점점점 이렇게 이제 해줄 건데 이 지점들에서는 값이 0이었고요. 값이 0.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또 이제 했냐면 요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요런 얘기도 이거 증감표 저번 시간에 했지만 부호 체크하는 거 있죠. 여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 음수. 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게 여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가장 큰 x값보다 더 큰 구간에서는 여기의 부호가 요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다라고 얘기했었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x의 2보다 큰 수를 대입하면은 당연히 다 양수 나오지만 최고차항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호가 음수이고요. 그 다음에 부호변에 얘기했죠. 이거 다 홀수 제곱이면은 이렇게 거쳐 지나갈 때마다 다 부호가 변해야 되는 거야. 부호가 다 변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변해야 되는 거. 변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부호 변화를 저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원래 함수 그릴 수 있죠, 이제? 원래 함수? 뭐 증가 감소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그 값을 구해볼게. 값을 이제. 여기 0 넣어주면 값이 몇입니까? 0 넣어주면은. 원래 함수에 0 넣어주면 2 나오고요. 1 넣어주면은 1 나오고 2 넣어주면 2 나올 거야, 아마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증감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걸 토대로 그림을 그리면, 자, 좌표 평면부터 그릴 건데, 그릴 때에도 지금 다 x가 양수인 쪽에서 뭔가 좀 따지니까, x가 양수인 쪽 위주로 좀 그리고, 그 다음에 0,2를 지나고요, 1,1을 지나고요, 2,2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점을 지나게 이제 증가감소를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끝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좀 필기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필기할 게 좀 있으니까 그 여백을 좀 이제 좀 확보를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이제. 일단은 요 필수예제 7번은 풀었는데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그 3참수 1번 계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자. 3참수 1번 계형. 3참수 1번 계형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였거든. 좀만 내릴게. 봐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내가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그 선을 긋는데 선을 잘 봐요. 긋는 거. 두 번째를 먼저 그을게.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 얘네 둘이 넓이가 같게 그려. 알겠지? 딱 뭔가 정중앙을 지나게 그려. 두 번째는 조금 위쪽으로 치우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밑으로 치우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이 같은 경우는 밑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이 가로로 된 선이 위로 치우쳤냐 밑으로 치우쳐졌냐 정중앙에 있냐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자 여기서 봐봐. 이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요걸 좀 이제 기반으로 하라라는 얘기야. 뭐냐면 이 가로로 된 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다 3개씩 있잖아. 3개씩. 자 봐봐. 이 간격을 내가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아보겠다. 간격을 이제. 그러면 잡아주게 되면은 이 간격이요.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간격이잖아. 이 뺀 거니까. 뒤에 거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간격인데 그림상 보면은 얘들아 이게 이 왼쪽 간격보다는 오른쪽 간격이 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대소가 이게 성립해. 대소가 이제. 대소가 저게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 것도 마찬가지야. 가운데 것도. 가운데 것도요.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로 잡아주게 됐을 때 여기 간격을 계산해 보셨을 때 간격을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고 여기가 감마 빼기 베타가 되겠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일치해. 이때는 간격이 일치합니다. 일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야. 밑으로 치우쳐진 건데 뭐 얘도 뭐 똑같이 생각해서 해주면 돼. 이것도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이 간격이요. 간격이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여기는 감마 빼기 베타가 되거든요. 이때는 왼쪽의 간격이 더 커야 돼. 왼쪽의 간격이 더 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왼쪽이 더 커야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거야. 너네가 만약에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알파, 베타, 감마의 요 간격 있죠? 요 차이. 이 차이를 생각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제. 정중앙을 지날 때는 같을 텐데 간격이 왼쪽 간격이 더 작냐, 오른쪽이 더 작냐에 따라서 이 치우쳐진 정도를 좀 잘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내가 지금 3참수 했잖아? 몇 참수도 있을까, 이제? 4참수 1번 계형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 볼 거야. 4참수 1번 계형. 4참수 1번 계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내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건데, 자, 왼쪽에 좀 더 내려갔느냐, 아니면은 이제 갔느냐, 간격이, 조금만 내릴게. 왼쪽이 좀 치우쳐졌느냐, 아니면은 이제 좌우가 간격이 같느냐, 아니면은 이제 오른쪽이 좀 치우쳐졌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얘도 이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요거 있죠. 여기랑 이제 여기를 한번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지점들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잡아가지고 얘 또한 이 간격을 한번 좀 비교해 보는 거야. 간격을 이제. 얘도 간격을 비교할 거야. 얘도 간격을 비교합니다. 자, 얘는 왼쪽에도 내려가 있죠? 자, 얘들아, 얘는 간격이 여기가 지금 베타 빼기 알파고 여기가 감마 빼기 베타인데 요거는 간격이 왼쪽이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야? 간격이? 어디가 더 간격이 더 클까?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클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왼쪽이 더 큰 건데 왜 왼쪽이 크냐면은 여기가 극대잖아? 극대에서 이거 봐봐. 극대에서 양쪽으로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간 놈 있지? 더 많이 내려간 놈이 더 먼 거야. 그러니까 간격이 여기 더 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 직관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알파, 베타, 감마. 자, 여기를 이제 알파, 베타, 감마로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로 잡습니다. 이거 알파, 감마가 똑같은 높이면은 이때는 간격이 같지 않겠니? 이때는 같겠다. 간격이. 같을 것이고요. 이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으로 이제 치우쳐졌을 때인데 오른쪽으로 이제 치우쳐졌을 때 자, 여기 간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오른쪽 간격이 더 이때는 커야 되는 거니까 부동호 이렇게 부동호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부동호를. 자, 일단 여기까지 쓰셨습니까? 여기까지.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요거 함수 fx가 인수분해 될 때 함수 fx가 인수분해 될 때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이제. 함수 fx가 인수분해 될 때. 자, 또 들어봐, 얘들아. 지금 우리 원래 이 필수 예제는 이 함수들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그렸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그 미분하기 전에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면 굳이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이 얘기인데, 만약에 봐봐 이제 첫 번째는 만약에 fx가 x-a라는 인수를 하나 가질 때 이때는 홀수 제곱일 때는 저 a라는 지점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야 되는 거야. 뭐 a라는 지점을 이렇게 가로지르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부호가 변한다 이 얘기야. 왜냐면은 x가 a보다 클 때 작을 때 얘 부호가 다르지 않니? x가 a보다 크면 양수죠, 양수. 작으면 음수니까 x축을 가로질러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fx가 이번에는 짝수 제곱을 가진다라고 할 거야. 짝수 제곱. 짝수 제곱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부호가 안 변하는 거야. 튕겨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튕겨야 돼. 이렇게 이제 a.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튕겨야 되는 거야. 이게 튕겨야 되는 거. 왜? x가 a보다 클 때 작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a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플러스.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지만 짝수 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겠죠. fx가 뭐냐면은 그 1 했고 짝수 했으니까 이제 3 이상이 홀수야 이제. 3 이상의 홀수야. 3 이상의 홀수. 3 이상의 홀수일 때는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원래 함수를 그려내게 되는 건데 두 가지만 예시로 들어볼게.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가정해보자. x의 x 잠깐만 여기 최고차함계수 m 쓸게 mx의 x-1의 제곱. 이때는 최고차항을 양수로 잡아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제 mx 제곱의 x-1의 x-2 이제 최고차항을 음수로 잡아서 한번 그려볼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예시로 잡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m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해볼 거야. 이제 자 이때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일단은 x축하고 0하고 1에서 만나니까 이 원점이랑 1에서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이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요거야. 그 x가 이제 이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x가 0하고 1인데 x가 1보다 큰 것보다 큰 거를 대입하면은 얘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야. x가 1보다 크면은 양수인데 최고차항도 양수니까 결국에는 1보다 클 때에는 양수 여기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한없이 올라가겠죠? 근데 거꾸로 그려봐. 만약에 x가 지금 1은 짝수 제곱이니까 1에서는 이렇게 튕겨야 되는 것이고 0, 즉 x라는 지점에서는 한 개를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이때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 두 번째 예시는 이제 0과 1과 2를 인수로 가지는 건데 그럼 이제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지. 최고차항이 음수면 x가 이 함수가 0이 되려면 0, 1, 2여야 되는데 가장 큰 x값 2. 2보다 큰 수가 여기 들어가면은 다 양수인데 이 최고차항 때문에 음수죠.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여기에 음수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음의 무한대가 되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거꾸로 그림을 그리면 이 점들을 지나야 되는데 봐봐. 지금 x-2를 보면은 1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야 되고 이렇게. x-1도 1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근데 여기 짝수 제곱이죠. 짝수 제곱은 튕겨된단 말이야. 여기를 지나려면은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튕겨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프가 막 어거지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놓고 계셔야 그래프를 좀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숙지를 좀 하시고 잠깐 끊었다 이어서 갑시다.
자, 그다음 필수 예제 8번이 있네. 8번. 자,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앞에 있는 그 3참수 개형 중에서 어떤 개형이어야지만이 이걸 만족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거 몇 번 개형이죠, 이거? 극값을 갖지 않는 거는 앞에서 2번, 3번 개형이야. 2번, 3번 개형. 2번, 3번 개형이야. 2번, 3번 개형. 자, 2번, 3번 개형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야, 이제. 저기 무엇일까? 생각을 좀 이제 해봐야 되는데, 저기 무엇일까? 자, 이제 2번, 3번 개형에 해당되는 그 조건식 기억나니? 조건식? 조건식 기억나니? 일단 미분을 일단 해봐. 미분해주게 되면은 얘가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미분한 게 어떻게 돼야죠, 얘가? 미분한 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판별식이? 0 이하라고 쓰는 거였어, 이거 이제. 판별식이 짝수 공식에 적용되는데 이게 0 이하입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얘가 이제 0 이하로 나와줘야 되겠지? 0 이하. 이거 그냥 풀어주면 돼. 전개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8이 0 이하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바로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바로 돼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6에서부터 a의 범위가 3, 4의 범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3, 4의 범위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수 몇 개? 10개? 이거 빼서 더하기 1 해서 세는 거였으니까 10개라고 답을 내면 돼. 10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 해주시고 그 다음 필수예제 9번입니다. 9번. 자, 필수예제 9번은 자, 이 함수 fx가 자, 요 주어진 구간 있죠? 마이너스 2,2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상수 a의 값의 범위. 그러면 요거 일단 미분을 일단 먼저 해봐야 돼.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라고 나오게 돼. f'x가 저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돼. 그러면 먼저 이 2차 함수를 일단은 그려봅니다. 그림을 이제 그려봐 이제. 요거랑 x축하고의 교점을 한번 좀 따져볼 거거든. x축하고의 교점. 이걸 따질 건데 근데 극대극소 봐봐. 여기 지금 풀마풀이 이건데 얘들아 풀마로 바뀌는 여기가 극대죠. 극대. 마풀로 바뀌는 여기 극소죠. 극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마이너스 2랑 2 있잖아. 요 마이너스 2랑 2 같은 경우에는 이 극대극소를 포함하는 구간이어야 돼. 포함하려면은 마이너스 2하고 2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랑 2의 위치가? 이 두 점을 포함하려면 마이너스 2랑 2가 이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바깥쪽 한 뭐 요 정도쯤에 마이너스 2가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가 여기 바깥쪽쯤에 이제 위치를 좀 해줘야 되거든. 요렇게 이제 바깥쪽에 위치를 좀 해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구간 안에 극대극소를 이제 모두 가지는 순간이 되겠죠. 이것에 해당되는 조건식이 있어. 네 가지가 있거든. 우선 극대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이거 이제 가져야 되니까 가지려면은 자 미분해서 이 판별식 있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 대칭축을 좀 체크해 줘야 되는데 대칭축이 지금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대칭축은 지금 이거 두 군의 합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게 대칭축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 이제 마이너스 2를 즉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가 양수가 나와줘야 되고 네 번째 2를 대입합니다. 2.
2를 대입했을 때도 양수가 돼야 되거든. 2를 대입했을 때도 양수가 되어야 돼. 양수가 되어야 돼. 양수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A의 범위를. 자, 판별식 해보시게 되면, 자, 짝수 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 해주면 A로 묶어줄 수 있죠. A의 A 빼기 6이 양수. 자, 그래서 이제 A가 6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써줘야 되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는 게 일단 맞고요.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양변에 3을 곱해. 마이너스 6과 6 사이의 범위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마이너스 6과 6 사이의 범위라고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12 플러스 4A 플러스 2A 해줘가지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써줘야 되는데 이거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A의 범위가 있죠. A가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 써주면 될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고 2 넣어주시면은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2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이게 6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네 가지의 A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가지의 A의 범위가. 이렇게 네 가지의 A의 범위가 나와.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따져. 공통 범위를 따집니다. 공통 범위. 자, 그래서 이거 봐봐. 마이너스 6 여기 체크하고 마이너스 2도 체크하고 0도 체크하고 6도 체크를 해가지고 요거 사이 범위로 잡아보자. 사이 범위로 잡아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요 사이 범위하고 그다음에 6보다 크거나 이제 0보다 작다 하고 6보다 작은 것도 있고요. 6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이 공통 범위를 따져야지. 공통 범위. 냈다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네 개 다 겹쳐 있는 범위가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 범위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이거 지울 거니까 일단 요거 그리고 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되게 많죠? 조건이 다 썼습니까? 자, 지웁니다. 이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자, 주어진 함수가 이제 x의 범위가 여기에서 극대를 갖고 여기에서는 극소를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a 값의 범위. 자, 미분을 합시다. 미분해 보시면 자,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라고 쓸 거거든. 이렇게 미분하면 저렇게 나오는데 자, 저 미분한 게 자, 이 주어진 범위에서는 극대를 가지면서 이 주어진 범위에서는 극소를 가져야 된대. 극소를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일단 이차함수 먼저 도함수 그려놓고 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극대를 가져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자, 여기랑 여기에 이제 긋고요.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봐봐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극대가 여기야. 왜냐면은 부호가 풀이니까 이제 극대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의 구간은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2는 얘보다 큰 쪽에 있어야 그 구간에서 극대를 포함하겠죠. 극대를. 근데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거, 요 2의 위치가 중요해. 2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지만 이게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왜?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 지금 2보다 클 때 극소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극소를 가지는 지점이거든. 여기가 극소를 갖는 지점이니까 2가 너무 커버리면은 그 2보다 큰 쪽 구간에 얘가 포함 안 되니까 2는 적당히 요 정도쯤 위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마이너스 2는 요 정도쯤 위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치를 좀 해줘야 돼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걸 토대로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랑 2 가지고씩 세우는데 첫 번째는
자, f'-2는 현재 위치상 함수값이 양수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f'2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음수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나와줘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위에 넣어보자. 넣어보시게 되면은 12 플러스 4a 플러스 2a 해가지고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그 다음에 2를 넣어줍니다. 2를 넣어주면은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2a가 이건 음수가 돼야 돼. 이때 a의 범위가 6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돼. 6보다 크다. 자,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끝이야. 두 가지만 있으면. 왜 그럴까? 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될까? 이게. 자, 이게 판별식. 극대극수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판별식이 필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왜 이것 때문인지 알겠니? 대칭축? 대칭축이랑은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칭축이랑은. 자, 이게 최고창 계수가 양수면은 이렇게 꼭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한없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어떤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다면 x축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봐봐.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 어느 지점에서 함수값이 음수야. y값이 음수야. x축은 y가 0이니까 그 위에 x축이 그어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음의 함수값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보장이 되는 거야. 보장이 된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만으로도 판별식이 충족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작년에 요거 되게 잘 대답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요. 작년에 잘 이거 대답했던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거를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를 찾습니다. 공통범위 찾아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잠깐만. 마이너스 2보다 이거 반대. 큰 거 하고요. 6보다 큰 거로 작습니다. 6보다 큰 거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6보다 크다. 이렇게 여기로 이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여기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답이죠. a가 6보다 크다라고 최종 답을 이렇게 내주면 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 더 보도록 합시다. 10번. 이번엔 4차함수 버전이야. 4차함수 버전. 자, 이번에 4차함수인데 4차함수가 이번에는 최고창 계수가 양수고요. 이게 극대값을 가져야 된대. 극대값을.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은 이거 몇 번 기형해야 되죠? 몇 번 기형? 1번 기형해야 돼. 1번 기형. 4차함수 1번 기형에 이런 그림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림. 극대가 있습니다. 여기 극대가 있죠. 극대가 있습니다. 극대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극대가 저렇게 이제 있고, 자, 이걸 토대로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a의 값의 범위. 그럼 저걸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미분.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ax. 자, 이게 지금 도함수야. 도함수. 이게 지금 f'(x) 해가지고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이게 지금 이제 도함수인데, 근데 여기서 이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4x로 묶을 수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라고 쓸 거야. 저렇게 쓰도록 할 거야. 저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요 미분한 거 요거 있죠? 요 미분한 게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4차함수 1번 기형이면은 필요한 그 조건식이 있었는데 뭐였죠 이거? 세실근. 미분한 이 3차 방정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됐어. 써놓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저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서로 다른 세실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 이 앞에 0이라는 근이 이미 있거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이거 있지. 요게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근을 이제 두 개. 얘가 하나 근 나왔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정확히는 이미 앞에서 0이라는 근이 나왔잖아. 얘도 0을 근으로 가지면 0이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도실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0이 아닌 서로 다른 도실근입니다. 0이 아닌 서로 다른 도실근으로 생각하면 돼. 0이 아닌 서로 다른 도실근.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세워줘야 되는 조건식이 두 개거든. 일단은 서로 다른 도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돼. 양수. 그래서 판별식이 들어가주게 되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양수다라고 해서 A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잡아줄 거야.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0을 근으로 가지면 0을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돼야 돼. 는영이 돼야 돼. 근데 근이 아니라고 한다면 0을 대입했을 때 0이 안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x는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저 식이 0 빼기 0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다 라고 식 세워서 이건 a가 0이 아니다 라고 식을 써야 돼. a가 0이 아니다 라고 써야 됩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해줘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거 따져보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큽니다. 이렇게 이제 자 얘보다 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0이 아니라며 지금 0이 그럼 0에서 이제 0을 제외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0에서 양갈래로 뻗쳐 지나가게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0에서 양갈래로 뻗쳐 지나가게. 그래서 이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체크를 해주면 공통 범위가 여기 있죠.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답은 뭐라고 쓰시냐면은 그 마이너스 4분의 9에서부터 0 또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 자, 근데 그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야, 이제. 자, 이제 그 후보가 이제 뭐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대값, 두 번째는 극소값. 자, 세 번째는 이제 FA, 네 번째는 이제 FB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오게 돼. 네 가지가 이제.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가장 크고 작은 것으로 이제 선택해 주면 돼. 가장 크고 작은 것으로.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위 그림은 극대가 최대값이고요. 극소가 최소값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극소가 최소값이고 이 오른쪽 끝값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끝값에서 최소 오른쪽 끝값에서 최대가 나오는 개형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네 가지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싸잡아가지고 극값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양끝 함수값이라고 이제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구간의 양끝 함수값입니다. 구간의 양끝 함수값. 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확인했죠, 이제. 극대값, 극소값이 꼭 최대, 최소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당구장 표시가 나오는데 만약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극값이 하나뿐이밖에 없을 때 여기 함수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여기 지금 최대값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 자, 극값이 하나뿐일 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따지냐? 요 얘기야.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돼. 오른쪽 그림을.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극대. 여기는 그 주어진 구간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이 극대이잖아. 극대밖에 없죠. 그러면 그 극대값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그 극대값이 최대값이고 근데 이 중에서 양끝 함수값 있죠? 양끝 함수값 이제 FA와 FB 중에서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그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 값이 극소값밖에 없다. 그 극소값이 최소값이고요. 최소값. 그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양끝 함수값 둘 중에 더 큰 값을 우리가 최대값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최대값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조사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저 네 가지를 다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필수제 11번에서 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함수 fx는 자, 봐봐. fx는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따지래. 일단 미분을 일단 해보자. 미분을. f'은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니까 우리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거를 구해 줄 건데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도 될 거야. 6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저렇게. 자, 저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좀 그려보는 게 좋거든. 함수를 이제.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최대 최소 따지는 거는 막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그냥 모양 정도만 일단 그려놓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2거든요. 이제 2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 마이너스 2와 3 사이의 구간을 이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어딨냐? 마일보다 왼쪽에 있겠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3은 이 우측에 어딘가 있겠지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뭐 대충 한번 구간을 잡아봤을 때 이렇게 구간이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봐봐. 지금 현재 그림 그려놓은 그림상으로는 얘들아 x가 몇에서 최대가야? 최대처럼 보여? 그림상으로는 어디가 최대처럼 보여? 봤을 때 좀 약간 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마일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거 내가 대충 그린 거야. 대충 그림상 보면 마일이 최대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림을 불확실하게 대충 그렸기 때문에 이게 마일이 최대인지 3이 최대인지 이거를 몰라. 따져야 돼. 그래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저 f-1하고요. f3 두 가지여가지고 둘 다 확인을 해봐야 돼. 둘 다. 이거는 둘 다 확인해봐야 돼. 반대로 최소가 되는 후보 있죠. 최소가 되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 최소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더 내려갔을 수도 있거든. 이게 그림이 부정확하게 그렸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도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2에서의 함수값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잠깐만, 이거 좀 좁을. 자, 이거 좀만 내릴게, 이거 이제. 최대값은 아까 f-1하고 f3하고. 자, 최소값은 이제 그 f-2하고 f2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f-1 계산해 보면은 저 넣어볼게. 마3 더하기 12 더하기 5 해주셔가지고 얘가 12고요. 12. 3 넣어주시면은 얘가 이제 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5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다음 f-2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5야.
해가지고 마이너스 몇이죠 이거? 12. 그냥 1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1? 2를 넣어주시면은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5 해주셔가지고 4 마이너스 15라고 나오게 돼. 마이너스 15. 4 마이너스 15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도 명확하죠? 자, 최대값은 이 둘 중에 더 큰 거, 12. 최소값은 이 둘 중에서 더 작은 거, 마이너스 15. 해가지고 실제 최종 답은 최대값은 12고요.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15라고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이야, 2번.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자, 미분을 합시다. f'x는 12, x 세제곱, 마이너스 36, x 제곱, 플러스 24x. 로 이제 해주는데, 이거 12x로 묶어주시게 되면, 12x로 묶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인수분해 바로 12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저렇게 나오게 됐고요.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된 상태에서 이걸 토대로 원래함수를 그려볼 건데, 원래함수를. 얘들아, 이거 간격을 볼래? 이거 0, 1, 2죠, 이거, x값이. 간격이 다 어때, 이거요? 간격이? 동일하지? 간격이 다 동일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인 이러한 4차함수 1번 기형을 그리는 거야. 이러한 4차함수 1번 기형. 이러한 4차함수 1번 기형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이제 2인 건데,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야. 2분의 1은 한 뭐 요 정도쯤일 것 같고, 2는 여기니까 이제 요 사이 구간을 보라는 거지. 요 사이 구간. 요 사이 구간을 보라는 겁니다. 요 사이 구간. 자, 요 사이 구간을 보는 건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최대 최소의 후보를 좀 더 추릴 수가 있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들아, 지금 그 극대극소를 가지는 게, 자, 0에서도 극소를 가지긴 하지만 0은 주어진 구간이 아니죠. 항상 체크를 할 때는 주어진 구간에 해당되는 것만 체크하는 거야. 극대극소는 뭐라 쓰시냐면은, 극대값 극소값을 체크하실 때는 주어진 구간에 있는 것만 체크합니다. 극값은 주어진 구간에 해당되는 것만, 주어진 구간 해당되는 것만 체크하는 거야. 극값은 주어진 구간에 해당되는 것만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0은 뭐 전혀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최대 최소의 이제 후보를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최대 최소 후보. 근데 이제 그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잖아.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은 좀 명확하지 않네? x에 몇을 넣을 때가 최대야?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야. 1을 넣었을 때. 그래서 f1을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 얘는 바로 최소값도 얘도 명확해. 주어진 구간에서 2가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점이죠. 2가 유일한 최소값으로 나오게 돼.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은 최대 최소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원래 함수에 1을 넣어주면 3-12 더하기 12-2로 계산해가지고 소거되니까 1이 나오게 되겠고, 1. 그 다음에 F2입니다. 2 넣어주시면 48 마이너스 96 플러스 48 마이너스 2로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됐고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끝났죠 이제? 자, 최대값이 뭡니까?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뭡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12번. 자, 12번은 이제 미정계수, 이제 미지수가 있는 상황인데, 미지수가 있는 거. 자, 문제는 아까랑 비슷하게 풀면 돼. 문제는 이제 구간이 주어지잖아요.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구간 주어지게 되는데,
주어진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주어져 있을 때 a, b를 구해주는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미분을 먼저 해놓자. 그리고 하나 신경 쓸 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항상 이런 조건 항상 빠뜨리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 빠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미분해 보면은 f'x는 그 3ax 제곱 마이너스 3a로 잡아가지고 이제 3a로 묶어줘야 되겠죠? 3a로 이제 3a로 이제 묶어주게 되면은 인수분해 바로 해볼게.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2라고 잡아줄 수가 있거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x의 값이 필마 1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저 주어진 구간 있죠? 마이너스 2와 3 사이라는 구간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그림 그려볼 건데, 최고창이 양수이니까 이런 경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구간은 마이너스 2와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라 치고 여기가 3이라 치자. 그렇게 쳤을 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사이에서의 구간을 보는 것이거든. 여기 사이 구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 그림을 좀 부정확하게 그린 거다 보니까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후보에 대해서. 여기서 최대의 후보, 최소의 후보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자, 최대값은 현재 그림상 봐봐. 마이너스 1이 최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3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둘 다 체크를 해봐야지, 이제. 마이너스 1, 3. 둘 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둘 다. 최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가 더 내려갔을 수도 있고 1이 더 내려갔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 체크해 봐야 돼. 다 체크를 이제 다 체크해 봐야 돼. 근데 일단 최대부터 한번 계산해 보자. 근데 계산하기 전에 얘들아 너네 이 숫자들을 볼래? 숫자들을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숫자 봐봐. 숫자 마일이고 1이고 3이거든. 뭐가 최대일 것 같아? 둘 중에서? 직관적으로 마일이 최대일 것 같아? 3이 최대일 것 같아? 느껴지니? 마일?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 직관적으로 봐. 그래프 모양을 보면은 1이 극소지.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2차이 나지 않니? 2차이? 여기서부터 우측은 급격히 올라가잖아. 왼쪽으로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잖아. 여기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같은 간격이면 3이 더 위로 올라갔지 않았겠니? 근데 이거는 같은 간격이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가능한 거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야. 요게 좀 애매하지 않나? 마2일 때? 왜냐면 봐봐. 마일 기준으로 잡아봐. 마일에서 양갈래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마일이랑 마2는 몇 차이 나? 1 차이 나. 얘는 몇 차이 나? 2 차이 나잖아. 차이가 왼쪽이 더 작지? 근데 왼쪽은 급격하게 내려간단 말이야. 오른쪽은 좀 내려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얘가 차이가 더 크긴 하지만 좀 덜 내려가는 거고 얘가 차이가 적긴 하지만 급격히 내려가잖아. 요건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요건 애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 거야. 계산을 이제 정확히. 그래서 마일을 넣습니다. 마일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a 플러스 b 에서 얘가 2a 플러스 b고요. 이제 3도 넣어줄 건데 3 넣어보시면 제가 이제 27a 마이너스 9a 플러스 b 해서 18a 플러스 b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f-2입니다. 마이너스 2도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8a 플러스 6a 플러스 b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b야. 그 다음 1도 넣어보자. 1 넣어주시면 a 마이너스 3a 더하기 b 해주셔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야. 써보니까 최대 최소가 명확하거든요. 최대부터 해보자. 자, 지금 위 둘 중에 뭐가 더 크죠? 2a 플러스 b, 18a 플러스 b. 뭐가 더 크죠? 밑에 거. a가 양수이니까 밑에 게 큰 거야, 이게. a가 음수였으면 위에가 더 큰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최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18A 플러스 B가 26이고, 그 다음 최소 있죠? 둘 다 같은 값이지. 둘 다 동시에 최소가 나오게 하는 것이었네, 사실.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6이 되어야 돼서 얘를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은 20A가 20이다 라고 잡아서 A를 1로 잡으셔야 되고 B를 8로 잡습니다. B를 8로. 저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9가 나오죠? A 플러스 B는 9라고 정해주면 될 것 같고 9. 그다음 13번. 13번은 자, 이거 활용 문제인데 이런 거 잘해야 돼. 활용 문제. 활용 문제인데 자, 주어진 곡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A로 잡는데 먼저 이 주어진 함수를 보시면 얘가 0,0을 지나고요. 4,0을 지나야 되거든요. 0,0과 4,0을 지나야 돼.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원점 O와 A라는 점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점P가 있어요. 이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점P.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야. 어떨 때 넓이가 최대인지 물어보는데 먼저 이런 문제는 내가 좌표를 잡아야 돼. 점P의 좌표를 t, t의 t-4의 제곱으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저렇게. 저걸 토대로 넓이식 세워볼게. 이제 ST라고 잡아주는데 2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요. 자, 밑변이 지금 뭐냐면 얘들아 밑변이 t야 t? 지금 이 길이가 t겠지? 이 길이가 t? 이게 지금 t야? 높이는 뭐야 지금? t의 t 빼기 4의 제곱이 높이야 저게. 저게 높이가 돼야 돼. 높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가 t의 빼기 4의 제곱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 이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근데 얘들아 여기서 t의 범위도 생각해야 돼. 이 점 P는 원점과 A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X좌표 T가 0과 4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니? 0과 4 사이를. 저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T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0과 4 사이의 범위를 깔고 가는 거야. 0과 4 사이의 범위를. 저걸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미분해가지고 이제 0 되는 거 찾아서 최대값 구해주면 됩니다. 저거 이제 전개해서 미분을 해볼게. 이제 전개해 보시면 자, 2분의 1 t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해주셔가지고 2분의 1로 묶어서 합니다. t제곱을 뒤에 그냥 전개해버려가지고 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6t 제곱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잡아주게 될 건데 저렇게 자, 얘를 이제 미분해 볼 수가 있겠지? 예, 미분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S'T는 앞에 2분의 1 냅두고 여기가 이제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2t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거를 4t로 공통 부분으로 묶어낼 수가 있거든. 묶어내면은 앞에 약분돼서 2t에 이게 t-2에다가 t-6으로 이렇게 미분한 걸 확인할 수 있어. 미분한 거. 미분한 것도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t-2, t-4. 이게 4다, 4. 4로 다시. t-4로 수정해줄게. 4로. 저렇게 수정해주면 자, 우리 이걸 토대로 이 원래 함수를 좀 이제 그려내자. 원래 함수 얘를 그릴 거야. 얘를 이제. 근데 0, 2, 4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이제 4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0과 4 사이의 범위에서 여기서 그 값을 가지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저기서 그 값을 가질 거야. 그럼 t가 몇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야? t가 몇에서? 2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S2가 최대값인데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다 넣읍시다. 이따가 이제 자, 저 넣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해 주시면 이제 8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8. 답은 일단 8이야, 8. 답은 8인데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어. 뭐냐면 그 보통 이런 활용 문제는 이제 요 t의 범위 있죠. 요거를 사실 그 안 써도 답을 낼 수 있긴 하거든요. 이제 보통 미분에서 0 되는 게 보통 최대값이야. 보통 최대값 최소값이야. 근데 0, 2, 4잖아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가 극대값인데 보통은 극값이 답이야.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보면 극대값이 보통 최대값이야. 보통은 이제. 근데 그래도 이거를 좀 써줘야 되는 이유. 서술형에서 당연히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서술형에서 안 쓰면 감점이야 이제. t의 범위는 서술형에서 꼭 쓰셔야 됩니다. 서술형에서 꼭 써줘야 돼. 꼭 써주시기 바라고. 안 쓰면 감점이야, 감점. 저걸 안 써도 문제를 이제 대충 약간 좀 풀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꼭 써줘야 감점이 없겠고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 자, 또 다른 활용 문제 부피 버전이야, 부피 버전. 자, 지금 이제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6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제. 내 모퉁이를 잘라낸대, 내 모퉁이를 이제. 여기를 잘라낸다고 합니다, 내 모퉁이를.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잘라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 길다란 부분 있죠? 이 접어서 이제 쟁육면체 모양의 박스 상자를 만들 건데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를 구하래. 얘가 밑면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잘라낸 한 변의 길이를 x라 잡아볼게. 여기 정사각형의 길이를 내가 x로 잡습니다. x로.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길이가 6-2x로 나오게 되겠지? 여기 다 6-2x로 나오게 될 거야. 6-2x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6-2x로 6-2x라고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나오게 돼서 이 상자의 부피식을 또 세워봐야 되는데, 자, 부피식 세웁니다. 자, vx라 해보게. vx. 자, 직육면체니까 이제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데 밑면의 넓이가 얘네 둘 곱한 거야. 얘네 둘. 6-2x를 곱해준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6-2x의 제곱에다가 높이가 뭡니까? 이게 접어 올라갈 거니까 x가 될 거 아니야. x가 곱하기 x라고 씁니다. 곱하기 x.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건데 이렇게 조심할 점이 있어요. 얘도 이제 그 범위를 잡아줘야 되거든. 당연히 얘네들은 길이니까 양수여야 될 거냐. 양수여야 되지. 그럼 x가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작다, 0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뭐겠어 이게? 0과 3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야. 0과 3 사이의 범위로 잡아주면 돼. 0과 3 사이의 범위로. 이걸 토대로 저걸 전개해서 부피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부피식을 이제 세워보시면 전개합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한 거에다가 뒤에 x까지 곱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4x제곱 플러스 36x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저거 이제 묶을 수가 있거든요. 4x로 묶어주고 바로 해볼게. 이제 얘가 x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6하고 8이니까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4가 아닌데? 9니까 몇이죠 이거? 완전 저 미분을 안 했지 지금? 오씨, 그쵸? 미분을 안 했죠? 자, 미분을 해줘야지. 자, 미분해 보시면 자, 4, 3, 12x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36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12로 묶어주면은 이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미분하면은 저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미분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원리 함수를 그려내보자. 원리 함수를 이제. 자, 원래 부피 함수는요. 자, 1하고 3에서 이제 그 값을 가지니까 1번 계형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3인데 1하고 3인데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0과 3 사이 범위잖아. 0은 1보다 더 왼쪽에 있긴 하겠으나 우리가 따져야 되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어찌됐든 최대값을 찾으려면은 1이 극값 아니네. 1이 극값. 자, 앞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죠.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극값이 극대값이다. 그게 곧 최대값이야. 보통 활용 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줘. 그렇기 때문에 V1 계산하는 게 답이고 V1은 이제 1을 넣어주시면은 4의 제곱에 1 곱해주는 거니까 이제 자 4의 제곱에 1 곱해주니까 결국은 16이라고 일단 쓰긴 하는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 그 여기서 단위가 있잖아. 단위가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지금 있으니까 단위까지 꼭 써주셔야 되거든요. 16cm 세제곱이라고 단위까지 써줘야 돼. 단위까지 이제. 근데 이게 좀 더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그 답은 일단 16cm 세제곱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유제를 보시면 유제는 요 단위가 없지.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쓰고 필수 예제처럼 단위가 있으면 있는 것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센치가 단위면은 실제 부피는 센티미터 세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겠지, 그죠? 그렇게 또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다면 아까 앞에 필수 예제 13번 있죠. 아까 요거 얘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그 아까 이제 저 넓이식이 아까 이거 있잖아. 넓이식이 아까 뭐였었냐면은 아까 여러분들 쓰신 거에서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t의 t-4의 제곱 요거였는데 근데 이거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항상 해야 돼. 근데 이미 넓이식 자체가 이렇게 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면은 봐봐. 2분의 1 곱하기 t제곱에 t-4의 제곱이면은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자.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t랑 t 빼기 4가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식이 써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미분하는 것도 괜찮다. 전개하지 않고 인수분해가 저렇게 된 상태로 미분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이가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면은 이제 이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수가 하나 줄죠. 지수가 하나 줄고 성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2t 빼기 4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면은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미분되지 않니? 여기서 0, 4, 2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바로 나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계산이 좀 더 나을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